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키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홍제이 인사드립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들이 많은데요. 가장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아마 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충분하게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잘 안 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환이 있을 때 많이 문제가 생기죠. 만성적으로 감기가 걸리거나 비염, 알레르기, 축농증 또는 또 당뇨라든지 근만성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키가 안 크기도 하고요. 또 성장 호르몬의 문제, 또 성장판이 골절되었거나 다쳤거나 했을 때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허약한 체질일 땐 또 키가 크지가 않죠. 면역이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면역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항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면역력이 높으면 정말 키가 잘 크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29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10가지 정도가 해당되면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잘 보시면 대부분 아이들이 해당이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있죠. 공부 때문에 또 이유 없이 상처가 생겨도 잘 아물지 않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보시면요. 감기를 자주 앓고 잘 낫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도요. 그리고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프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성장통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장 호르몬은 어떤 것이며 성장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해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DNA 밑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이 주성분인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이것이 연골이나 골격을 성장시키고요. 세포를 또 증식시키고 단백질의 합성을 돕습니다. 성장판이라는 것은요. 뼈와 뼈 사이에 뼈가 아니라 연골이거든요. 연골판입니다. 그러면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요즘 아이들을 살펴보면 여자아이들은 15살, 한 중2 정도죠. 남자아이들은 한 17살, 한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가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 2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사이에 7살부터 14살까지가 가장 성장판이 열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를 잘 활용하시면 키가 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아주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장 호르몬은 아주 작은 양이 나오거든요. 잘 때나 쉴 때. 근데 그것은 분명히 숙면을 취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야 합니다. 특히 10시부터 2시까지, 새벽 2시까지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보면 그 시간에 많이 깨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키가 안 크겠죠. 특히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비만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너무 뚱뚱하면요.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다 쓰여지기 때문에 키가 크지가 않죠. 두 번째는 성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성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과 같은 자재 창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시기에는 성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빨리 이성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이들이 너무 조기 성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성 식품이나 동물성 식품, 유제품들을 많이 먹으면 또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고 성호르몬이 빨리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키를 잘 크게 하려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낮밤이 바뀌어서 밤에 게임을 한다거나 막 낮밤이 아주 완전히 바뀐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키를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것일까요? 보통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23%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고요. 거의 77%죠. 80%에 해당하는 것이 후천적인 그런 요인입니다. 키 성장에 가장 대단히 유명한 일본의 가와하타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4대 영양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물.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책에서는 별난 치과의사의 키 처방전을 보시면요.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해독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필수한, 아주 가장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가와하타
다 박사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 유산균인데요. 단백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의 원료, 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특히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트레오닌과 트립토판, 그리고 히스티딘, 또 불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아르기닌이 상당히 중요한 키성장 영양소고요. 또 키성장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요오드, 크롬, 망간, 철, 규소, 니켈, 구리, 불소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또 키성장에 필요한 비타민은요, 비타민 A, B, C, D, E, K, 많은 비타민이 필요하죠. 특히 장이 충분히 흡수가 잘 되는, 영양분을 잘 흡수하는 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 물, 유산균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떤 비타민을 먹이고 싶으세요? 어떤 영양소를 먹이고 싶으세요? 혹시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이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신할 수 있는지 천연 비타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자, 합성 비타민의 제조 과정입니다. 1933년 스위스의 화학자가요, 실험실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해냅니다. 정말 100g의 포도당에서 40g의 비타민 C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40g의 비타민 C를 만들어내려면 원래 1000개의 레몬이 필요했거든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싼 비타민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GMO,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감자가 원료입니다. 그래서 140에서 150도로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 니켈이 첨가물로 들어가고요. 아세톤, 황산, 납, 염산, 메탄올, 에탄올, 들어보시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물질인 것 같으시죠. 그래서 제가 도깨비로 표현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추출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화학적 비타민 C입니다. 너무나 몸에 쌓이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비타민 C겠죠. 그런데 천연 비타민 C를 만드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메이처럼 아세로라 체리를 그대로 말려서 낮은 온도에서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들어내는, 파랄 때 따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타민 C와는 많은 큰 차이가 있겠죠. 정말 근데 왜 정말 뉴트릴라이트여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뉴트릴라이트는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거든요. 그야말로 가장 20년대 농사법으로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보조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요, 농장이 있죠. 트라운 레이크 농장은요, 광활한 허브 농장이거든요.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농업연구 또 농장이 있는데 저는 여기를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가장 최고로 만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타민을 평생 먹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농장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엘페타카 농장은 7개의 화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멕시코 농장입니다. 또 브라질의 우바하라 농장은 그러니까 연중 계속 따뜻한 아주 뜨거운 햇볕이 가득한 그런 식물이 자라나기 쉬운 그런 농장이고요. 또 중국의 우시 농장까지 5개의 농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농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안전한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자기 자사 농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유기농 농장이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농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농법은 어떤가 보시면요, 진드기를 정말 하루에 엄청나게 잡아먹는 무당벌레나 또 휴경지에서 바닥에 남아있는 그런 풀들을 먹어내는 양들, 그리고 그 배설물은 또 자연 퇴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렁이가 땅을 부드럽게 하고요. 또 올빼미나 매 또는 잠자리 유충 등이 또 그 해로운 곤충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완전한 예전의 그런 농사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성장에 도움을 주는 아메이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요. 더블엑스, 뉴트리키즈가 있습니다. 뉴트리키즈는요, 정말 아이들이 먹기 좋은 그런 씹어먹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입니다. 12가지 비타민과 5가지 미네랄이 들어있고요. 더블엑스는 13살 이상의 아이들이 만약에 키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먹고 싶다 하면 더블엑스를 권하면 되는데요.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그리고 20가지 이상의 천연적인 식물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죠. 거기에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D, E, K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요, 자체 성장, 세포 분열에 도움을 주고 부족하다면 연골 형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B는요, 성장 비타민이라고도 하고요, 항스트레스성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들이 키 클 때 필요한 것이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인데 그렇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비타민 B를 먹이면 신진대사가 활발하면서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엽산 같은 경우는요, 부족할 때는 성장을 부진까지 오기 때문에 B군의 종합체를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요, 납 같은 중금속을 배출하고요, 결합 조직 형성뿐이 아니라 면역을 증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칼슘을 뼈에 흡착시키고요, 또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기도 합니다. 면역력도 향상하고요. 특히 비타민 D를 잘 먹으면요, 그 지방, 지질의 분해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날씬하게 키 크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E와 K는요, 필수 지방산인데요,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 만들고요, 연골이나 골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부족하면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고요, 성장이 저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네랄도 들어있거든요.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서 뼈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을 살펴보시면요, 칼슘, 뼈의 구성 성분이죠. 마그네슘과 1대2로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럼 마그네슘이 또 함께 있고요. 인도 뼈의 구성 성분인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오드는요, 갑상선 환자만 먹으면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요, 성장도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요. 셀레늄은 또 중금속을 비타민 C와 함께 같이 배출시키죠.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여러 가지 합성 음료수 같은 곳에 또 여러 가지 나쁜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독 역할을 하는 그런 중금속을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또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입맛을 좋게 해주고요. 또 부족할 때는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있는 이 제품과 함께, 그리고 이것은 그날 필요한 양을 정말 최소한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따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함께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A로 되어 있는 카로틴 플러스거든요. 이것은 두나리 엘라 조류에서 얻어진 다양한 카로틴 그 노이드에 대한 그런 성분을 모두 담은 제품입니다. 세포의 성장을 돕죠. 그리고 시력이나 피부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같이 먹어주면 아이들이 눈이 나빠지는 시기에 눈까지 보호하고 피부도 아토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B군, 이스트비와 B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스트비 같은 경우는 이제 효모이거든요. 효모에서 뽑아낸 B군의 복합체고요. B 플러스는 삼켜 먹을 수 있는 B군입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비타민 B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B군은 함께 움직이거든요. 흡수를 서로 돕습니다. B 플러스에는 스피루리나라는 식물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시 도움이 되는 B군을 충분히 먹여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아메이에는 파이토C와 아세로라C가 있습니다. 씹어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는 파이토C를 주면 되는데요. 비타민 C와 함께 여러 가지 식물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식물 농축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먹으면 항산화 작용을 물론 하고요, 면역 증강까지 해줍니다. 오메가를 잠깐 볼까요? 오메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이 오메가를 제대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오르드 해변과 태평양의 훔볼트 해류아에 있는 그런 지역의 가장 청정한 지역에서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요, 가장 납이나 그 문제가 있는 중금속들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 후에서보다 훨씬 더 최저의 그런 기준에 따로 더 맞춰서 철저하게 만드는 오메가3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고 정말 피를 맑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서 키 성장을 돕습니다. 자, 그리고 칼슘도 아이슬란드 피오르드 해변에 있는 어떤 그 해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무공해 해조 분말에서 만들기 때문에요,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뼈나 이런 흔히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오염이 많은 그런 재료가 아닌 청정 재료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과 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요,
단백질이 참 중요한데요. 이 단백질은 단백과 백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요. 어떤 음식에도 첨가해서 먹이면 되는데 하루에 2스푼 정도만 먹여주면 아이들이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고요. 거기에 파이버 비츠는 식이섬유입니다. 예, 이것들은 장의 흡수를 돕고 장의 상태를 도와주고요. 유산균, 특히 이 유산균은요,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는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 5가지 균주, 그래서 한 포에 63억 마리의 그 균이 있습니다. 뛰어난 생존력을 가지고 있고요. 얘와 함께 먹어주면 좋고요. 프로틴과 파이버 파우더를 우리 바디키는 영양 간식이죠. 식사 대용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그것을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준비해 주시면 좋거든요. 특히 물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아메이 정수기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고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좋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2리터 정도를 먹이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이고요. 식사 전후에 2시간 전에 먹이는 것이 물 먹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이는가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쉐이크를 직접 저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바디키를 한 포 넣고요. 또 파이버 파우더를 넣습니다. 수용성 바디 파우더인데요. 예, 파우더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프로틴을 2스푼 넣어서 잘 흔들면 이렇게 저희 보이시는 쉐이커가 만들어집니다. 그 쉐이커를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거나 유치원에 갔다 오거나 중고등 학생들도 필요 없이 지방 덩어리인 그런 인스턴트 음식이나 햄버거 또 튀긴 음식들 또는 탄산 음료 이런 것들을 먹는 대신에 이 음료를 먹이는 겁니다. 이 음료를 한 번이나 2번 정도 먹이면 더 좋고요. 또 아까 저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제품들을 집어넣은 이 비닐 속에 있는 제품들과 그 다음에 유산균을 하루에 2번 정도를 먹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먹이면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이들을 관리해주면 키가 큽니다.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분당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너무나 공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키가 많이 안 크나 봐요. 많은 아이들이 키성장 프로그램을 유기농법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으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호르몬 이 많이 나오는 성조숙증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맞으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 주사라는 것은 사람의 성장 호르몬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구토나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또는 근육이나 관절통도 일어나고요. 또 당뇨병, 미세혈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암까지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위험한 성장 호르몬 주사보다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것으로서 충분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니까요. 5에서 정말 15cm까지 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아주 안전한 방법이죠. 지금까지 제가 아이들과 키 크는 방법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정말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되거든요. 특히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 성장판을 그 중력 방향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극하는 운동. 줄넘기라든지 농구. 근데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요. 운동과 함께 이렇게 안전한 정말 성장 발달 프로그램을, 키성장 발달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한번 방학 동안이나 쉴 때, 그럴 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키는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키를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성장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게 한번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키성장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